자, 이제 순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순열은, 자, 이게 열이 나열입니다, 나열. 그래서 순열은 뭐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팩의 개념에 대해서 할 거고, 두 번째 피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순열은, 이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예를 좀 먼저 할게요. 계승이라고 그래서 이거 팩토리얼에 대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3명의 학생이 있어요. 3명의 학생을 이렇게 이제 쭉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야. 아니면 의자 3개가 있으면 여기 앉히는 방법. 그러면 이제 3명의 학생을 A하고 B하고 만약에 C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A가 앉던가 B가 앉던가 C가 앉겠죠. 그 세 가지. 아까 앞부분에 셌던 것처럼 경우의 수가 나왔으면 그냥 A를 맨 앞에 앉힙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단계 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 세 가지. 그럼 그 다음에는 몇 가지예요? B 아니면 C니까 두 가지. 마지막은 한 가지 경우의 수. 자, 똑같아. 자,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학생이니까 이제 D까지, 학생이 D까지 있으면서 얘네들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방법. 그럼 당연히 일렬로 나열을 할 거니까 맨 앞에는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수학에서 정의하느냐, 4팩토리얼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자,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n명이 있어요. n명이. 자, n명이 있으면, 자, n명의 학생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게 쭉 있으면서 이게, 자, 이게 총 n가지가 있겠죠, 여기가. 이게 이제 총 n개가 있으면 여기에는 n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 연달아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을 쓰면서 n-1가지, n-2가지가 되면서 맨 마지막은 1가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수학에서 약속을 하느냐, n 팩토리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 팩토리얼인데 그냥 간단하게 n 팩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n 팩은, 자, n개 혹은 n명을,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자, 이 n 팩토리얼의 개수는 하나씩 줄여가면서 맨 마지막에 1까지. 그래서 만약에 5팩이다 하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10팩이면 당연히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하면서 점점점 뭐 2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게, 자, 팩토리얼의 정의입니다. 얘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순열은 뭐냐? 자, 여기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r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팩토리얼이었죠. 팩토리얼은 우리가 그냥 n팩으로 하면서 얘는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계산 방법. 자, 그런데 이제 P라는 건 뭐냐? 두 번째. 자, 예를 들어보면, 자,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5명이 있어요. A, B, C, D, E라는 학생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 자, 의자가 3개가 있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을 3명의, 자, 3개의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맨 앞자리에는 A가 앉던가 B가 앉던가 C가 앉기에는 5가지죠? 그 다음은 몇 가지? 4가지죠? 그 다음은 3가지입니다. 자, 또는, 자, 의자가 2개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몇 가지? 여기에 5가지 경우의 수가 오겠죠. A가 오는 경우, B, C, D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는 4가지. 이렇게, 자, 5명을, 자, 5명이 있죠. 근데 의자는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5명 중에 여기에 앉힐 3명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3명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5P3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5개에서 얘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의자가 3개니까 몇 개를 선택해?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의자에 나란히 앉혀야 되니까 세 개를 선택한 후, 세 명이죠. 세 명을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 OP3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의자가 두 개잖아. 의자가 두 개니까 몇 개를 선택해야 돼? 두 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OP2가 되겠죠. 그래서 P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가 된다? P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NPR입니다. 그럼 NPR이니까 서로 다른 N개 중 자, R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이라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6P3입니다. 6P3을 어떻게 계산해?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해서 얘부터 시작을 하고 얘는 개수야. 그러니까 6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3개. 만약에 7P4다 하면은 7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니까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기로 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P는 자, P 공식을 이렇게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쉬워요, 솔직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6P3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의 학생이 있으면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 3명에 앉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6P3이죠. 왜? 자, 의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니까 6P3인데 얘를 쓰기보다는 그냥 여기 6가지고 여기에는 5가지고 여기에는 4가지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6P3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P는 P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가 연달아 일어나니까 경우의 수의 고배 법칙을 쓰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자, P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 3P4라는 건 없어요. 왜?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NPR에서 여기 보게 되면 NPR에서 이 NPR에서 N은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4P3이 되던가 4P4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니까. 자, 마찬가지 3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경우가 3P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요. 어쨌든 두 자리를 만들 거잖아. 여기 몇 가지 가능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그냥 3 곱하기 2 훨씬 더 쉽다는 얘기야. 훨씬 더.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이렇게 5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25가지, 여기에 24가지, 여기에 23가지, 22가지, 21가지. 곱하는 게 연달아 일어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순열의 공식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왜 n-r 더하기 1을 하느냐는 뭐 예를 해보면 아는데 뭐 거의 예로 풀지는 않고 그냥 요 놈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래서 요 놈의 계산은 자,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할 거고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서 몇 가지 공식이 나오고 약속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0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 팩토리얼도 얼마예요? 0 팩도 1이고 5P0도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P0도 그래서 NP0도 1이고 0 팩도 1이죠. 자, 그 다음에 NPN은 NPEg이랑 똑같죠. 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몇 개를 곱할 거니까 N개를 곱할 거니까 NPN은 NPEg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식이 자, 중요하기는 한데 얘는 현실적으로 증명을 할 때만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실제로 쓰지는 않는데 자, 얘는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나중에 증명을 할 때 자주 사용이 되니까 근데 좀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 자, 예를 들어서 OP3으로 해볼게요.
자, 5p3 어떻게 계산되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거 5p3의 결과물이죠. 자, 공식을 유도해 보면 여기다가 2 곱하기 1을 분자 분모에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얘 계산하면 이건 5팩이고 얘는 2팩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p3은 자 2팩분의 5팩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5팩은 앞팩 거의 팩입니다. 그래서 5팩이 될 거고 2팩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5에서 3을 뺀 거야.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럼 NPR은 어떻게 된다? 자, NPR은 자, 앞팩 거 팩분의 M팩분의 자, M-R팩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M-R팩분의 M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혹시나 까먹었으면 5p3으로 쉽게 이해를 하세요. 앞에 거의 팩분의 얘에서 얘 뺀 거의 팩으로.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진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을 증명할 때만 써먹으니까 시험 때 가까이 오게 되면 증명을 외워야 됩니다. 이런 증명이 있어요. 이런 증명이. 교과서마다 이런 증명들이 있어서 얘를 나중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외우면 돼. 그래서 이제 뭐 순열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건데 뭐 말 그대로 바로 풀어보면 자 얘는 자 n부터 시작해서 두 개니까 얼마가 돼? n에 n-1은 9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자 우리 n에 n-1이 되면 얘는 연속된 자연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10 곱하기 9로 바꿔서 n값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자, 만약에 np3이 나옵니다. np3은 어떻게 돼요? 6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np3은 n에 n-1에 n-2가 되니까 얘는 n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요 놈을 소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왜? 얘가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기 때문에. 60이니까 아마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라요. 방정식 풀기보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얘는 그나마 뭐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얘도 뭐 3차 방정식이 되니까 뭐 풀 건 없지만 얘는 R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얘는 거꾸로 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6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자 6 곱하기 20이죠. 20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5 곱하기 4죠. 그러니까 6, 5, 4니까 R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을 여기에 있는 놈들을 소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소인수분해하는 게 이제 실제 풀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얘는 이제 어차피 n 플러스 2 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이렇게 4개의 곱이죠. 자 이놈은 56이니까 8 곱하기 7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답 딱 나오죠. 8, 7이고 n 마이너스 1 n에 n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n 플러스 2는 얼마가 된다?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C라는 걸 배우는데 C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하면은 이러한 숫자들을 소인수분해해서 자 우리가 이해하는 게 푸는 게 더 빨라. 자 이런 거는 조금 해보는데 얘는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나중에 어차피 공식을 외울 거니까. 그래서 자 순열의 기본적인 개념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NPR의 의미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고 NPR 그 다음에 이 n팩토리얼의 의미인데 자 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NPR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또 얘도 나와요. 자 첫 번째 유형이 자 기본적인 순열입니다. 자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웁니다. 몇 팩이에요? 6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팩토리얼이랑 5팩토리얼은 그냥 얘는 24가 될 거고 얘는 120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자,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 즉 얘도 이제 외워놔야 됩니다.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6 팩토리얼은 720이 된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외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져.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P의 전형적인 정의죠. 4명을 뽑았으니까 6, P, 4. 아니면 4명을 뽑아서 나열을 할 거니까 이렇게 4자리가 있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중에 이게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6P4. 그 다음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이니까 결국 6P2가 되겠죠. 어차피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이니까 2명을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기본 문제니까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풀면서 자, 기본 개념 익혀야 되고.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 이웃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봅시다. 자, 여자 5명,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문제야. 그럼 9팩이죠. 9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자, 9팩인데, 자, 조건이 붙습니다. 자, 여자 5명을 서로 이웃해야 돼. 간단하게. 자, 남자 3명이 있어요.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2명으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런 얘기 없으면 5팩이죠? 120까지예요. 자, 그런데 동일합니다. 여자가 이웃해야 돼요. 요 2명이 이웃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면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남자 3명이 있으니까 A, B, C라고 하고 여자 2명을 만약에 X,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 Y는 이웃해야 되니까 이 X하고 Y를 하나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명이니까 4팩입니다. 근데 자, X, Y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얘네들 사이에서도 X, Y일 때랑 Y, X일 때 경우의 수가 달라. 그래서 곱하기 2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령이 생기는 겁니다. 여자 5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여자 5명 만약에 A, B, C, D, E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한 세트예요. 그리고 남자가 몇 명이 있어? 4명이 있으니까 얘를 하나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이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다 이웃할 거 아니에요. 이웃하면서 배열을 할 거 아니에요. A, B, C, D, E가 될지 B, A, C, D, E가 될지가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곱하기 몇 팩? 5팩. 그래서 5팩이 아까 120이었죠? 120 곱하기 120. 그래서 풀이를 보면 5팩 곱하기 5팩.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하나로 취급을 해서 나중에 이웃하는 것도 또 팩으로 곱해버리면 돼. 되게 쉬워요. 자, 자음끼리, 그 다음에 모음끼리 서로 이웃. 야, 모음끼리 서로 이웃이네. 그 다음에 얘도 수학책끼리 이웃. 뭐, 다 기본적인 문제예요.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 그러니까 1학년도 하나, 얘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1학년이 3명이 있죠. A, B, C. 자, 4명이 있네. 자, P, Q, R, S. 자, 3명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다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로 볼 거야. 그럼 전체는 결국 3팩. 자, 얘네들 사이에서도 3팩. 얘네들 사이에서도 4팩 곱하기 2팩. 이거 계산하면 정답.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다 똑같은 기본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가, 자, 반대죠? 이웃하지 않을 때. 자, 이웃하지 않은 거는 맨 마지막에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아까랑 동일해. 남자가 3명이 있어요. 자, 여자가 2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자, 남학생 사이에 쏙쏙쏙쏙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여학생 2명이 자, 아까 XY라고 했으니까 이 X하고 Y 사이엔 반드시 남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을 때는 맨 마지막에 처리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맨 마지막에 처리가 될 거니까 남학생 3명을 먼저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그럼 3팩이죠. 그럼 남학생 3명이니까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그러면 여학생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학생 사이에 쏙쏙쏙쏙 들어가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 네 자리 정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개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야? 2명이니까 2명을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4p.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겁니다. 자,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여학생은 배열해도 되니까 5팩이죠. 그럼 여학생이 여학생 이렇게 5명이 일렬로 배열한 게 5팩이죠. 남학생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어쨌든 여학생 사이에 쏙쏙쏙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얼마가 돼? 6p, 4. 4명이니까. 그래서 5팩이랑 6p, 4를 곱하면 정답. 자, 그 다음에 이 교대로 세우는 문제가 있는데, 교대로 세우는 유형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는 맨 마지막에 배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의 경우입니다. 경우인데, 첫 번째 유형은 수가 동일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가 다를 때예요. 지금은 4명, 5명으로 다르죠. 그래서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은 5명인데, 남녀를 교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학생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남학생이 맨 앞에 오게 되면, 남학생 이렇게 배열이 되면은, 남학생이 맨 앞에 와야 되니까, 여학생은 어디 올 수밖에 없어? 여기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학생이 5명이에요. 그럼 5명이면 하나, 둘, 셋, 4자리밖에 안 되니까 필수적으로 여학생을 이렇게 이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녀를 교대로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만 가능해요? 여학생이 맨 앞에 오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럼 여학생이 오니까 몇 팩? 5팩이 될 거고, 남학생은, 여학생이 맨 앞에 와야 되니까 여기는 못 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4자리, 여기도 원래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남학생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한 명이 남학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3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학생이 필수적으로, 연달아 이웃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학생은 여기에 들어가서 곱하기 몇 팩? 4팩. 그래서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많은 놈, 그래서 대부분 이 순열 경우의 수는 항상 큰 놈, 많은 놈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놈이나 많은 놈을. 그런데 수가 동일합니다.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도 4명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맨 앞에 남학생이 있는 경우가 가능하고 맨 앞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럼 맨 앞에 이제 첫 번째 남학생이 있으면 남학생이 있으면 여학생이 어디 위치하면 돼요? 여학생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은 남녀 교대로 서죠. 얘도 동일해요. 맨 앞에 여학생이 옵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되니까 이번에는 남학생이 맨 앞에 여학생인 경우니까 하나, 둘, 셋, 4개 해서 여남 가능하죠. 그래서 수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케이스가 나와. 남학생이 맨 앞에 오는 경우와 여학생이 맨 앞에 오는 경우. 그래서 1번의 케이스도 역시 남학생 배열하면 4팩 곱하기 여학생도 4명이니까 4팩.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4팩 곱하기 4팩이 되는데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그러면 결국 4팩 곱하기 4팩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한다는 얘기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교대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많은 수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지만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 남학생이 앞에 오거나 여학생이 앞에 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바뀌어? 두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수가 동일한지 수가 다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있는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웃하지 않도록 교대인데 숫자가 다르죠? 마찬가지 이웃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을 교대로인데 선생님은 3명, 학생은 4명이니까 다른 케이스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유형 세 번째인데 뭐 그다음부터는 뭐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유형인데 자,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봅시다. 1번. 자, V 여기 보면 알파벳이 V하고 I하고 S하고 A하고 N하고 G가 되니까 지금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모음이 2개고 자음이 4개죠. 그럼 V가 맨 처음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6팩이죠.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근데 이제 조건이 좀 붙습니다. 자, V가 맨 처음, 자, G가 맨 마지막이니까 V, 그 다음에 4개가 어떻게 배열이 될 거고 G예요. 그럼 간단하게 여기 4개 배열하면 되니까 몇 팩이겠어? 당연히 4팩이죠. 4팩 24로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 V하고 G 사이에는 문자가 몇 개만, 2개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V하고 G가 있는데 V하고 G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올 거예요. 그러면 V하고 G 사이에 ISAN이라고 하는 자, ISAN 중에서 몇 개? 2개 와야 되죠? 그럼 경우의 수는 4P입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왔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I하고 S를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건 여기다 곱하기 2팩을 해줘야 됩니다. 왜 2팩을 해줘야 되느냐? 이 V하고 G가 또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V하고 G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V하고 G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V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V하고 G 사이라고만 했으니까 V가 앞에 있는 경우하고 G가 앞에 있는 경우 2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V하고 G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2팩인데 아니면 얘 아니면 얘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죠. 그래서 2가지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심해줘야 돼요. 이 2를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VISA가 경우의 수 4P라고 나왔으면 가장 먼저 얘네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고정. 그래서 얘는 흐트러지면 안 돼. 그런 다음에 이제 A하고 N이 남았으니까 결론적으로 1개, 2개, 3개가 되니까 결국 3개를 일렬로 나이라는 경우의 수가 되어서 정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은 6. 그래서 얘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적어도가 나왔죠. 우리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전체의 경우에서 반대 사건, 즉 여사건을 빼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케이스가 되니까 자, 우리가 6개를 이렇게 배열할 거 아니야. 자, 6개가 되면 한쪽 끝에 모음이니까 여기에 모음이 오고 여기에는 자음이 오는 경우, 여기에는 자음이 오고 여기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 자,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걸 다 경우의 수를 3가지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돼. 근데 반대 사건은 뭐예요? 반대 사건은 둘 다 뭐가 오는 경우?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가 유일한 반례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대가 뭐라고? 반대가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만 빼버리는 게 더 편해요. 자, 전체는 몇 팩이에요? 6팩이죠? 6팩에서 빼기. 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둘 다 자음인데 우리 자음은 4개죠. 그러면 4P가 되겠죠? 자, 그럼 4P가 되니까 자, V하고 S가 여기 제일 먼저 왔어. 그럼 V하고 S가 제일 먼저 온 게 4P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경우겠죠. V하고 S, 여기 V하고 S.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니까 곱하기 몇 팩? 4팩.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720이죠. 빼기. 자, 4P는 4 곱하기 3이 될 거고 얘는 24.
그래서 얘 계산을 하면 되고, 이거를 계산하던가, 자, 아니면, 자, 또는, 자, 우리 이제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의도예요. 왜? 4팩을 끄집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팩이 묶어지면 쟤는 6 곱하기 5가 되니까 30만 남을 거고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 24 곱하기 18만 계산하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뭐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이 방법이 실수를 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뭐 조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정해줬고, 자, 2번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 많이 있는데 V하고 G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 여사건 이용해서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경우로 풀어낸다라는 사실. 그래서 일단 유형을 몇 개만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뭐 다 똑같으니까 일단 170페이지까지 역시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서 감각을 조금 익혀놔야 돼.